이어지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팟캐스트만의 자랑이죠. 너만 몰랐던 시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몰랐던 시드니 어떤 것을 알려주십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한 코너인데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본다이 비치가 있죠. 본다이 네. 비치가 있는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그 호주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 본다이 비치가 있는데 이 본다이 비치가 단순하게 이렇게 뭐 그냥 가서 뭐 서핑이나 하고 수영이나 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여기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네. 4-5km 정도를 걷는 그 본다이 비치 그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이 트레킹을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본다이 비치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왓슨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왓슨베이. 예, 그 왓슨베이의 그 유명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누드 비치. 유명해야죠. 네, 누드 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이 비치가 호주에서 그 상반신 누드를 허용한 첫 번째 비치였다라고 한다면, 그죠? 저는 상반신도 안 됐었어요? 예, 상반신도 안 됐죠. 남자도? 예, 남자는 뭐 원래 상반신이 됐지만, 여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네.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왓슨 그 베이에 가면 그 왓슨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인데 그 왓슨 그 베이 그만을 그 관리하는 항만 관리자의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거기를 왓슨이 있는 그런 만이다. 그래서 왓슨베이 불렀는데 네. 그 왓슨베이에 가시면 그 누드비치가 있는데 뭐 경험해 보실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시고, 편말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누드비치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그 편말이 있는데 뭐 즐기실 분들은 즐기시고. 그러니까 벗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수영복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네. 다 이제 네이키드 상태가 돼도 되고, 그 수영복까지 입는 거를 가지고 이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컨대 뭐 프랑스의 그레노블 비치가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쪽에. 근데 거기서는 다 벗어야 됩니다. 프랑스의 그레노블, 거긴 벗어야 됩니다. 안 벗으면 이제 누군가 와서 왜 안 벗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왜 안 벗느냐라고 하진 않고 뭐 벗고 싶은 사람은 벗는 거고, 그 수영복까지 그냥 나는 입고 싶다 하는 사람은 입으시는 건데, 그래도 그게 있고, 또 왓슨베이가 갭팍이라 그래서 GAP 갭 사이란 뜻인데 그 절벽이 사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사암이 그 바다 파도의 그 풍식 작용에 의해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 사이로 어떤 그 절경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구멍이 있는 공원이다. 그래서 갭파크라고 불리는데, 요 왓슨베이에 가서 갭파크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고, 예, 요게 또 자살절벽이라 그래서 초기에 그 죄수들, 네. 호주가 죄수가 세운 나라라고 그 초반 부분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다. 했었죠. 네, 왜 자살절벽?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죄수들이 일하다가 외롭고 힘드니까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많이 했다. 무서운데. 그래서 거기 이렇게 지금은 절경이 유명하지만 약간 그 조수들이 자살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좀 비극이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맨리 비치라고 있습니다. 맨리 비치. 맨리요? 예, 맨리. 그러니까 네. 맨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이고, 네. 그리고 LY가 붙어서 부사가 돼서 네. 맨리가 이제 그 남성스러운 맨리. 이제 그런 맨리. 근데 이게 왜 맨리 비치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총독이었던 아서 필립이라는 사람이 거길 지나가다가 원주민들께서 이렇게 원주민식의 춤을 추는 걸 봤다라고 합니다. 현란한 춤을 추니까 와, 저건 정말 남성스럽다. 영어로 manly하다. 그래서 저건 남성스러운 빛이다. 어떤 춤이길래 남성스러운 춤이지? 그러니까 그게 뭐 굉장히 현란합니다. 손을 막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혓바닥도 내밀었다 넣었다 하는 그런 아주 진짜 남성스러운 그런 춤인데, 네. 그것을 보고 총독께서 아서 필립 총독께서 맨리 비치라고 하는데, 그 본다이 비치는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약간 레포츠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그 맨리 비치는 약간 가족들이 많이 와서 느긋하게 즐기는 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본다이 비치 트레킹 얘기하다가 맨리 비치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요. 얘기할 게 네, 많네요. 누드 비치까지 막 올라가고. 네. 본다이 비치 본다이는 태어나고 죽는 그 본다이인가요? 그건가? 본다이는 그게 아니고 원주민 말로 이제 파도가 아주 심한, 파도가 극렬한 어떤 이런 게 그 본다이인데, 약간 JJ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도 있어 보이네요. 본다이. 네. 그럼 비치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고, 네. 이런 뭐 숲 같은 뭐 풀이 많은 네. 이런 동네는 없습니까 또? 그런 게 있죠.
그 뭐 도시 자체가 워낙 그 녹음이 짙은 도시가 시드니인데 네. 저는 그 공원 그 안에 있는 그 이 바베큐 다이라 그래야 되나? 바베큐 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누구나 고기를 가져와서 많이 있어요, 그런 예, 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줄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듬성 이 정도로 그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그 퍼실러티가 있어서 고기만 가져오면 동전을 집어넣으면 가스불이 탁 켜집니다. 아, 코인식이에요? 예, 코인식입니다. 코인식이 아닌 곳도 있고 어. 코인식인 곳도 있는데 그 브리즈번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 이렇게 미리 신청을 하면 가스가 나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람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전을 넣으면 가스불이 이렇게 탁 올라오거든요. 그럼 약간 여의도 한강공원 가면 라면 끓여 먹는 거 있듯이 여기는 바베큐 하는 곳이 있네요. 그렇죠. 끓여 먹고. 바베큐를 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 푸르른 곳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죠. 뛰어노는 이 동물들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아. 동물들은 먹어서 뭐 동물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날아가는 새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칸가루는 뭐 없겠지만요. 야생 네. 칸가루는 이 탈원가 동물원이라는 데 가서 보시면 되고 네. 여기서는 고기를 즐기시면 됩니다. 고기를 그 맥주와 더불어서 네. 그러니까 뭐 시드니 시내 한복판에서 바베큐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도 참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네. 고기를 즐긴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렇죠. 참 하지 않습니까? 여유로운 삶이 부러운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알려주시죠, 명소를. 여기는 제가 참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대단한 너무 곳인가 오래 본데? 걸려갖고 그 시드니를 가시면 네. 여기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서 꼭 여기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디냐 그러면 바로 하얀 산 영어로 블루 마운틴 하얀 산인데 블루 마운틴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하얀 산이 아니군요. 파란 산이군요. 파란 산. 제가 하얀 산 그래놓고 아까 블루 마운틴이 화이트에 꽂히셨구나. 예, 제가 네. 그 트라우마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좀 안 먹어서 그런지 블루 모르겠지만 마운틴 파란 산. 왜 파란 산입니다. 산이 파란 산. 파래요? 아,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헬싱키에서 너무 네. 하얀색 와인 나이스를 생각을 하다가 일로 또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또 이 블루 마운틴은 하얀 산이라고 그러시네. 이렇게 정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NG인데. 네, 그 푸른 산 블루 마운틴이 있습니다. 왜 블루예요, 근데?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블루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뭐 이 산이 파랗게 보이니까 그냥 녹색인데 파랗게 보이니까 블루라고 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파랗게 보입니다. 왜냐 산이 그러면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그렇습니다. 산이 파랗게 보여요. 어떻게 그 되지? 유칼립투스라는 그 나무가 있어요. 네.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있는데 호주에 많은 그 나무인데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이렇게 유액을 이렇게 발산을 합니다. 유액을 발산을 해요. 나무의 그 물이죠. 수액이죠. 네. 그 수액을 발산을 하는데 그 수액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알코올이 증발이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코올이 싹 증발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해가 뜨면서 프리즘 현상 이게 빛의 푸른 파장이 야. 그 유해가 섞이면서 정말 이게 파란색 그린이 아니고 블루 색깔을 착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그 하늘의 푸른색과 이 유칼립투스가 만들어내는 푸른색이 이렇게 딱 겹쳐지면서 경계가 없는. 예 하늘과 어. 산이 경계가 없는 그런 장관이 쫙 펼쳐집니다. 우와. 그래서 그때 되게 그것을 멋있다. 사람들이 보고 그때 그것을 딱 보고 네. 그 여기는 그 화이트 마운틴이 아니라 네, 블루. 블루 마운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거 사진으로 찍어도 그렇게 딱 보이나요? 예, 사진으로 찍어도 그 푸르스름한 게 이게 확연히 보입니다. 야, 이거 진짜 어떤 느낌인지 진짜 보고 싶네요. 예, 여기는 그 시드니에서 약 1시간 반 정도를 걸리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네. 좀 시간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사실 가기 좀 그렇습니다. 하루 풀데이가 드니까요. 원데이가 드니까. 좀 오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혼자 개인적으로 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얼지스 백패커 이 주변에 그 페리스 마켓 주변에 여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또 모여서 가는구나. 예, 여기서 그 원데이 투어를 한 60불 정도 주고 네. 60불 50불 정도 이렇게 주면 그 원데이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걸 신청을 하면 그 아침에 데리러 오거든요. 봉고차 같은 걸 타고 데리러 오면
그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고 뭐 기차를 타고 센트럴역에서 그 카툰바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 뭐 이 패키지 투어 원데이 패키지 투어를 이용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가격면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 블루 마운틴에는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세자매 봉이라고 하는 그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죠. 세자매니까 봉우리가 세 개가 있죠. 예. 세 개가 있는데 여기는 그 호주 사람들이 다 아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호주에도 전설이 또 예,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그 더 요 시드니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요 세 자매의 이름이 그 제일 큰 딸이 매니, 예, 둘째 딸이 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그 막내 딸이 그 구네두. 호주 스타일이 아니네. 예, 이게 원주민 이름이죠. 네. 원주민 이름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 매니, 둘째 딸 윈라, 셋째 딸 구네두 요 세 자매가 다른 부족의 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요 매니 윰나 구네두가 있는 요 부족의 어른들이 그 부족은 좀 아니다. 너무 호전적이고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좀 안 된다라고 결혼을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약간 우리의 전설하고 좀 비슷비슷하네요. 예, 전설은 다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절대 그 남자 만나면 안 예, 된다. 절대 그 남자 만나면 안 된다.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고. 안 됩니다. 예, 전 만나야 돼요. 예. 집을 나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계속 만나려고 하니까 요 그 부족의 요 세 자매의 부족장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 세 자매를 바위 이 봉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 전설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막 봉우리로 만들어 버리고 돌이 되고 막 이러는 거 얼음으로 변해 버리고. 그게 봉우리를 만들어 버리고 요 마법을 풀어 주셔야 되는데 요 분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마법을 못 풀고.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이렇게 마법을 걸었으니까 다시 오셔가지고 요 바위를 인간으로 다시 환생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이분이 이 봉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바위로 만들어 놓고 다른 부족하고 전쟁을 나가셨다가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풀고 가시지. 예, 그냥 마법을 못 푸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하나는 매니봉, 하나는 윈나봉, 하나는 구네드봉 그래갖고 그래서 제일 큰 거, 가운데 큰 거, 마지막 큰 거. 네. 그래서 요 세자매 봉이 있는데 요 세자매 봉을 거기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요. 그 봉우리를 보는 그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전설을 알고 보면 더 애틋한 거죠. 예. 저는 진짜라고 믿겠습니다. 예. 곧 사람이 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블루 네. 마운틴 얘기 들으니까 네. 이것만큼은 진짜 올라가서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는 정말 꼭 보셔야 되고 이 블루 마운틴을 안 보고 오면은 호주를 나중에 또 시드니를 또 가야 됩니다. 시드니를 요거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예, 요거 안 보고 오면은 이제 보고 온 사람들이 막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 뭐 너 전설 들어봤니? 뭐 여기는 왜 갔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러워서라도 또 가게 되니까 네. 간 김에 요 블루 마운틴은 꼭 보고 오시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여기 뭐 카툰바 폭포라는 것도 있고 거기 또 그 케이블카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케이블카도 이렇게 쫙 케이블카 투어도 있고 하니까 요것은 꼭 가보시는 그런 장소로 제가 추천을 합니다. 브라이언의 최대 추천 장소 블루 마운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려주시죠. 또 하나는 네. 그 호주 하면은 역시 축제입니다. 축제. 스타일이죠, 축제는. 예, 축제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어떤 축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그래서 많은 축제가 있는데 축제를 빼면 참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축제를 몇 가지 그 소개를 드리면 역시 가장 큰 축제는 시드니 새맞이 축제. 예, 호주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해피 뉴 이어. 예, 해피 뉴 이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페라 하우스, 그 록스 그 주변에 그 달링 하버 뭐 이런 주변에 그냥 사람들이 150만 명이 몰린다 그래요. 150만 명이 오, 엄청 많네. 엄청 몰립니다. 몰려서 여기서 그 한 20분 동안 10만 개의 그 폭죽을 퍼붓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20분 동안 그냥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런 뭐 장관을 연출하는 거 축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20분 동안 그 한 미화로 호주 달러 가지고 미화로 500만 불의 그 불꽃을 예, 쏘아 올린다라고. 50억이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분 동안? 20분 동안 이걸 보기 위해서 이야. 그냥 하버 브리지 근처가 인산인해가 되고 뭐 엄청난 새 맞이 축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쓰이는 폭죽이 네.
그 어떤 나라 폭죽인지 아세요? 폭죽을 잘 만드는 나라가 네,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그 무슨 그룹이라고 해서 가끔 그 TV에 우리나라 거예요? 예, 우리나라 폭죽이 진짜? 100%다 우리나라 폭죽은 아니지만 네. 그 상당한 물량이 우리나라 폭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폭죽이 예. 이렇게 잘 나가는 줄 몰랐네요. 예, 우리나라 모모 그룹 무슨 뭐 불꽃 그룹인가요? 무슨 그룹이 있죠. 그 오. 그룹에서 나오는 그 폭죽. 여의도 불꽃 축제에서도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든 특정 회사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예, 그 회사에서 그 폭죽을 만든 걸 쓰고 여기서도 역시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그 불꽃도 디자인이 많습니다. 이게 팍 네네. 터지는 게 있고 별빛 모양으로 흩어지는 게 있고 버드나무가 쫙 내려오는 게 있고 딱 터지면 해피 뉴 이어 딱 써 있는 건 없나요? 그건 힘든 그런 거는 아직 뭐 기술력으로 그거 안 예, 되나? 어떻게 글자까지 구현되는 거는 제가 못 봤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폭죽도 상당히 거기서 쓰인다. 진짜 재밌네. 예, 쓰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야, 이거 한번 터지고 나면은 거의 전쟁 난 것 같은 느낌이기는데요. 공중에 막 연기 나고. 그냥 연기 나고 푹팍하고 막 사람들 웅성웅성하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이 장관입니다. 이것은 뭐 가서 예.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역시 일찍 가야죠. 늦게 가면 자리가 없고. 네. 그걸 가까이서 여의도도 거의 예. 사람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한 150만 10시간 명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불꽃 축제 말고 또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그 시드니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1977년부터 시작된 그 매년 1월에 그 문화 축제, 이 벌어지는 문화 축제가 있는데 이제 시드니 세마지 축제가 끝나면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축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댄싱, 뭐 퍼포먼스도 있고, 뭐 연극도 있고, 비주얼 아트도 있고, 영화제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음식 페스티벌도 열리고 하는. 그래서 시드니 전역에서 3주간 이어지는 3주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시드니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게 이때가 제일 이제 이제 배낭여행객들한테는 슬픈 때가 되는 거죠. 왜요? 호텔비가 가장 비쌀 때입니다. 호텔비가 조지 이제 스펙패커로 가면 조지 스펙패커도 이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미리 그 뭐 몇 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비행기 표나 호텔 뭐 이런 비나 이런 것들이 성수기 때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성수기 네. 때 뭐 2배, 3배로 오르니까 이때가 가장 이제 숙소 구하기가 힘든 그런 때가 됩니다. 저녁에서 다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시드니 뭐 전역에서 이제 그 불꽃 축제는 그 앞에서만 하는 거고 이것은 시드니가 뭐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그 무대가 마련이 돼서 이곳저곳에 있는 극장이라든가 소극장이라든가 이런 뭐 스테이지에서 뭐 3주 동안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게 시드니 땡땡땡 페스티벌 이게 아니고 그냥 시드니 페스티벌인 이유가 네.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하기 때문에 시드니 페스티벌이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래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좋아하셨습니까? 네. 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아유, 없는데. 참. 제가 착각을. 네. 그럼 어떤 특정한 땡땡땡 축제는 없어요? 그게 있습니다. 유명한 거? 네, 진짜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빅데이 아웃이라 그래서 네. 빅데이 아웃이라는 게 그 축제의 이름입니다. 무슨 빅데이 아웃. 축제죠 이건? 이게 호주 최대의 음악 축제입니다. 야, 이런 거 좋죠. 네, 그래서 1월 말부터 시드니 페스티벌이 끝나면 곧바로 빅데이 아웃이 이제 그 연결이 되는데 이건 역시 1월 말에서 2월 초 중순까지 3주간 이것도 3주입니다. 오래 3주 또 이어지는데 그, 이게 그 어떤 락의 전설들이 모두 나오는 그런 축제입니다. 호주의 전설들이 나오는 건가요? 호주의 전설도 나오고 지금 뭐 그 보헤미안 랩소디 그 퀸 영국 그 락 그룹 퀸에 대한 인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지금 퀸 노래만 일주일에 한 300번씩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저도 뭐 100번 이상 듣는 것 같은데 뭐 I Wanna Break Free라든가 보헤미안 랩소디 뭐 Don't Stop Me Now 네, 뭐 이런 거 마마 하면서 듣고 있는데 네. 그거 아시죠? 퀸이 그 시드니 공연을 했다라고 하는 것. 퀸이 시드니는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와도. 시드니에서 또 시드니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축제에서 했었나요? 이 축제는 아니고 이제 그 퀸이 그 시드니 공연을 하고 도쿄 공연을 하고 오사카 공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서울 공연은 70년대였기 때문에 70년대 서울이 약간 이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퀸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이제 뭐 메탈리카라든가 뭐 니르바나라든가 커트 코베인 아시나요? 이름은 압니다. 네. 누구 코베인다 해서 코베인. 네, 커트 코베인. 네. 그런가요? 네. 제가 갑자기 멘붕이 좀 커트 코베인 뭐 메탈리카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호주가 나온 그 하드락은 아니고 소프트락의 전설적인 듀오 에어 서플라이는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얘기하셔가지고
아시죠? 에어 서플라이. 어떤 노래가 있죠?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이 노래를 전 지금도 정말 이게 너무 고음이라서 따라 부르지 못하는 게 한인데 제가 음치라서요. 한 소절만. 아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가성으로 뭐 할까요? Out of Nothing at All 뭐 이게 제가 최대한 안 시키는 걸로. 예, 네, 죄송합니다. 노래는 제가 좀 약합니다. 이 에어 서플라이가 바로 호주 출신입니다. 네. 호주가 나온 최대 또 소프트락의. 네, 소프트락의 정말 대단한 그룹이었고 이제 그레함 러셀하고 이제 그 러셀 히치콕 이 러셀 히치콕하고 이제 그레함 러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제 자꾸 하지 않으시고 살아 계시는데 지금 늙으셨죠 물론 이 두 분이 이제 에어 서플라이를 이끄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암투병 중이라고 해서 좀 슬픈데 저의 그 우상이었던 올리비아 뉴튼 존 올리비아 뉴튼 존도 호주가 낳은 그 정말 대단한 가수셨죠. 호주가 뭐 락의 그 이런 역사가 참 그 이렇게 깁니다. 정말 품격 있는 노래를 많이 발표를 했죠. 1월만에서 2월 초는 정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 아웃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축제. 그리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제 다음부터 요런 접두사를 좀 어떤 축제입니까? 예, 그 마디그라 네. 마디그라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요것이 바로 그 호주 최대의 그 동성애 축제입니다. 동성애 축제가 또 유명해요. 예,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도 네. 그 저기 그 누구죠? 그 저기 주인공이 퀸의 예, 프레디 머큐리. 갑자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예, 저도 막 헷갈립니다. 머큐리의 성에 대해서도 예, 좀 나오잖아요. 노래를 몇백 곡씩 듣는데 정작 프레디 머큐리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분장까지 했는데. 네. 방송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이렇게 그 매니저였던 폴이 네. 다가와서 이렇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양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이제 마디그라 축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축제고요. 그 역시 3월부터 그 3월 첫째 주 정확히 얘기하면 3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그 3시간에 걸쳐서 그 시드니의 그 옥스퍼드 스트리트라고 있거든요. 옥스퍼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거리를 그렇게 걷는 퍼레이드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이제 1978년도 7월 24일 날 시드니에서 옛날이죠. 30년 전이죠. 40년 전이죠. 7월 24일 날 시드니에서 50여 명의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다가 이렇게 가드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그 체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초가 돼서 그날을 좀 기리자고 해서 이 마디그라 이 그 축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퀴어 축제하고는 좀 약간 보는 시선도 다르고 의미가 좀 다르죠. 지금은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은 그런 것이 되었죠. 뭐 좋게는 안 봐도 굉장히 뉴트럴하게 보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1월부터 진짜 축제가 끊이질 않네요. 네. 또 여름 정도 되면 무슨 축제 있죠? 그리고 매년 7월에 그 호주에는 이제 호주로 따지면 한 겨울이겠죠. 7월이 겨울이죠, 호주는. 그렇구나. 반대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잊을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호주가 이제 그 7월이 한 겨울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매년 7월 호주는 커피 향에 취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남반구 최대의 커피 축제입니다. 남반구 최대의 커피 축제가 저 남미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남반구 최대의 커피 축제 그 록스 아로마 페스티벌. 근데 왜 록스 아로마 페스티벌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록스 지역. 네. 그 록스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록스 아로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이 커피 축제가 열리죠. 근데 이것도 뭐 겨울이긴 하지만 록스 아로마 페스티벌도 한번 가셔서 그 호주의 커피 문화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 커피 종류도 한번 좀 이렇게 다양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껴보시고 하는 것도 그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잠 못 드는 축제가 되겠네요. 네. 커피 너무 많이 마셔서 네. 카페인. 그럼 7월은 겨울이고. 네. 그럼 여름이 그러면 이제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축제가 네, 있나요? 바로 이맘때인데 참 이름만으로도 역설적이면서 이국적이죠.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거 궁금합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여름인 그 12월에 벌어지는 크리스마스 축제인데 이때가 호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긴 공휴일이죠. 보통 7일에서 10일 동안의 휴일이 주어집니다. 직장마다 뭐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
12월 20일부터 한 1월 3일까지가 1월 뭐 2일까지가 뭐 그 휴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엄청난 축제인 거죠. 근데 뭐 저는 좀 약간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뭐 60% 개신교하고 뭐 카톨릭 합쳐서 60%가 넘지 않습니까? 넘는데 우리나라는 성탄절 딱 하루만 쉬죠. 하루만 쉬는데 이 나라는 무려 뭐 최소한 7일, 뭐 많게는 뭐 10일을 쉰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쉬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탄신일도 한 4, 5일 쉬고. 그러면 1년에 쉬는 날이 그러면 한 달 정도? 네. 참 현실로 들어와서 일해야 됩니다. 네. 한여름에 맞는 크리스마스 정말 이국적이고 정말 대단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오늘 축제에 대해서도 쭉 즐겨봤습니다. 시드니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시드니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정말 즐길 거리가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남반구인 호주의 시드니를 함께 떠나봤는데 이 시드니 여행은 브라이언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 도시인가요? 네, 제가 가장 기다려왔던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네. 그 어떤 사람한테 이 도시를 추천하는 도시 힐링의 개념인데 저는 그 창의성에 이렇게 그 목마른 사람, 창의성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그 도시 시드니를 저는 권합니다. 그렇죠. 기존의 틀을 깨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려는 사람에게 그 시드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른 우손의 작품을 보고 그 정말 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작품을 보고 그런 것들을 실행해내는 어떤 실행력도 굉장히 제가 그 감동을 받았고 또 동료들을 끝까지 설득을 해서 심사위원 동료들을 끝까지 설득을 해서 이 우손의 공모 작품을 받아들인 이런 에로사리넬의 설득력, 미래에 대한 예지력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어떤 창의력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예지력 같은 것들이 정말 이런 창의력을 어루만져 주지 않을까 우리들의 이런 그 창의력을 만져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머릿속에 머무는 그런 창의성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는 추진력, 실행되는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드니에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 그 위대한 건축물이 이런 어떤 창의성과 추진력과 그리고 시대를 넘어가는 미래에 대한 통찰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창의적이지 못할까? 나는 좀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 저는 시드니를 그 권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저의 표현인데요. 시드니가 남반구에 있는 이유는 이 북반구에서 정말 엄청난 추위, 동장군이 우리를 떨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옷을 정말 활활 벗어 던지고 맨리 비치, 본다이 비치로 뛰어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반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그래서 여름에 아니면 겨울에 그 반대되는 계절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여름처럼 생각하는 과감성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을 시드니가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감성, 창의성, 도전 정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브라이언의 도전 정신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정말 여기저기 추진력도 대단하시고 다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르는 게 없는 도시 여행 브라이언의 모르는 게 없는 이 정보들을 다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도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도시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 오늘 진짜 길었네요. 네, 오늘 정말 길었습니다. 시드니 진짜 얘기할 게 많네. 네, 시드니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많았는데 사실 더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참 먹을 거는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이번에는 그 호주는 사실 뭐 음식의 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호주 음식은 거의 뭐 영국 음식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칸가루 고기, 뭐 악어 고기 이런 것만 빼고 뭐 그 특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호주에서는 독일 음식이 뜬금없이 말씀드리는데 예, 호주에서 독일 음식이 더 맛있을 어떤 뭐 그런 정도였는데 근데 저는 그 이 레벤브로이 켈러라는 록스 지역에 있는데
레벤브로이 켈러라고 하는 그 펍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독일 펍입니다. 또 맥주 얘기하시려고. 예, 또 맥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참새 방앗간입니다. 네. 근데 레벤브로이 켈러가 이게 그 미넨에 있는 그 6대 양조장 중에 하나인데 그 양조장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와서 레벤브로이 켈러라는 그런 이제 그 펍을 하나 열었습니다. 여기에 독일 맥주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주 속의 그 독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테라스석 인기가 좋은데 테라스석에 들어가서 독일 맥주 종류별로 시켜서 그 독일식 소세지를 이렇게 먹으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그 큰 1리터 잔 큰 거 그것도 있고 그리고 호주에서 마시는 그 독일 맥주의 기분이 좀 아주 솔솔하고 호주하고 독일을 동시에 여행하는 독일을 공짜로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막 그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참 제가 여기 너무 좋았고 근데 뭐 독일과 영국이 참 사이가 뭐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전쟁하고 오래 그랬는데 근데 뭐 호주는 뭐 영국의 후예가 아닌가요? 그런데 또 독일 맥주가 또 유명하고. 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항상 맥주 얘기하시잖아요. 네. 가서 만취 하시나요? 저는 뭐 만취는 하지는 않고 거의 준만취 거기다 준자를 붙여서 외국 길바닥에서 주무신 적은 없어요? 그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네. 네.